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백주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혁신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학입니다. 네, 오늘은 이병학 파트장님과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재생의료 산업에서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로킷헬스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재생의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생의료라 함은 정의만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체세포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용 세포 조직을 제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재생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재생의료는 간단히 생활 속에서도 있죠. 맛땡 캅솔 같은 거 바르면 네네. 상처 덧나는 게 되는 거고 또 상처가 나면 또 스스로 또 재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범위가 커지면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뭔가 좀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재생의료라는 것이 근본적 치료법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병의 합병증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피부가 좀 손상되는 그런 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에 대한 해결법이 없다 보니까 외과적 수술이라던가 좀 큰 수술에 의존을 했다면 만약에 나의 피부가 재생이 돼서 이식만 잘 된다고 하면 분명한 건 근본적 치료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과거에 이 피부 재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통 자기의 피부를 이식해서 좀 화상 환자라던가 아니면 여러 당뇨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 부분이었는데 수술이 클 수뿐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멀쩡한 피부나 자기의 조직을 어떻게 보면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거나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그 의료 기법이었다면 만약에 이 재생의료가 더 고도화돼서 피부 재생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된다 그러면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글로벌 재생의료 투자 현황을 보시면 매년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20년대 들어서는 계속해서 재생의료 투자 현황이 좀 급속도로 좀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은 21년도에는 한 147억 달러 규모로 저희가 보여졌는데 27년 가면 이게 한 500억 달러도 넘어설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다양한 기전들, 카티 치료제나 조직공학 치료제 같은 부분에서 주력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주요 의료 시장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태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생의료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도 많이 이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연구비 같은 게 지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글로벌 시장이 고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재생의료 실시기간 임상연구비로 한 34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25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고 언론 보도나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임상연구 70병원은 현재 8개뿐이 없는데 25년엔 200개 이상 그리고 그 최고국 대비 기술 수준도 지금은 85% 수준인데, 그러니까 최고국이라면 미국이라던가 앞서 나가는 그런 국가들이겠죠. 지금은 85% 수준인데 90% 이상까지 25년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R&D 투자 역시도 지금 300억 규모인데 25년까지는 매년 1000억 원 규모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정부 주도로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법제도 개선이라던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의료 시장이다 보니까 신뢰가 중요합니다. 의사분들도 믿어야 되고 환자도 믿어야 되는 신뢰성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도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 그건 이제 거버넌스 국가의 규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법제도 개선과 마찬가지 부분인데 이런 기술 변화를 좀 선도할 수 있게 규제도 좀 획기적으로 좀 줄인다거나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거나 이런 제도적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는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한 이제 재생의료 플랫폼 기업입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 합병증, 즉 당뇨발에 대해서 치료를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추후에는 궁극적으로 재생의료의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신장재생이나 장기재생 진출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면은 올해도 약 200억 원 가량의 매출액이 전망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로킷 헬스케어의 경쟁력인데요. 로킷 헬스케어는 국내 당뇨 합병증 치료 비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낮은 비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뇨발의 경우에는 하지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이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로킷 헬스케어의 경우 저 우측에서 보시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인식하여서 보다 낮은 비용에 높은 치료 효율을 보이는 치료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로킷 헬스케어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현재 국내에서 이제 재생의료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TNR 바이오팹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 가량을 형성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32억으로 이제 로킷 헬스케어보다 낮지만 이제 좀 2,500억대의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로킷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와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어떤 피부를 이식을 하는 거죠? 네, 로킷 헬스케어의 이제 수술 과정을 보면은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AI로 인식을 한 후에 환자의 자가 지방을 추출하여 가지고 당뇨발 상처 부위에 넣습니다. 아무래도 환자의 자가 지방이다 보니까 부작용도 적고 회복 속도가 빨라서 앞에 보이시는 대로 8주 정도면은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좀 사진이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치료 같은 경우는 절단까지 갈 수도 있는데 당뇨발이 심해질 경우 근데 로킷 헬스케어의 기술을 이용하면 치료 기간도 8주 정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좀 최악의 경우로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아마 이 기술만 신뢰성만 얻게 되면 좀 빠르게 시장에 침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 재생의료라는 게 당뇨병 합병증에도 쓰일 수 있지만 향후에 많은 부분에 좀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당뇨발 이후에 이제 로킷 헬스케어가 진출하고 있는 부분은 연골 재생입니다. 이제 당뇨병에 비해서 훨씬 시장 규모도 크고 이제 골관절염 치료병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뼈 재생에도 사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이제 장기를 재생한다거나 지금은 신장 재생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생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은 저희 몸의 질환의 대부분을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이 주요 기업들의 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 미국 기업들, 유럽, EU 그리고 중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국내 기업도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의료 시장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의료기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저희와 함께 재생의료기기 그리고 재생의료 시장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병화 파트장님과 재생의료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